죽었구나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의뢰는 편도 4차로, 그중에 제일 마지막인 4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았어요. 비명 소리 들으니 정말 긴박했던 상황이 느껴지는데요. 의뢰인 차량의 후방 영상입니다. 네, 바로 옆에 3철에 트럭이 들어오는데요. 트럭이 서서히 들어와. 그런 아이고, 의뢰인 차량의 뒷부분을 부딪히고 쭉 밀고 나가네요. 트럭에 사각지대였군요. 반 이상 돈 그런 사건이었죠.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트럭이 바로 옆에 조금 앞서가는 의뢰인 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할 때 안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그걸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특히 큰 차는 안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차 앞에는 붙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큰 차가 그냥 마구 밀어붙여갖고 그래서 사고 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큰 차 운전자가 나름대로 조심하지만 사각지대를 놓쳐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큰 차와는 거리를 띄우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고 트럭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의뢰인 차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 같은데요. 트럭 운전자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막 대놓고 처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잘못한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희 차의 영상을 돌려봤는데 저희가 잘못을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의뢰인 차량 반파됐답니다. 수리비가 700원에 나왔다는데요. 사고 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험사에서는 100대0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그 화물공제 쪽에서는 90대 10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도 지금 거의 2년이 안 된 새 차예요. 새 차인데 지금 그렇게 됐으니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한 심정이죠. 트럭의 공제조합에서 트럭이 90, 의뢰인이 10, 90대 10을 얘기하나요? 의뢰인이 10% 잘못한 게 있어야 90대 10인데 뭘 잘못했을까요? 만약에 의뢰인도 차로 변경 중, 트럭도 차로 변경 중, 그럴 때는 쌍방과실이 얘기될 수 있겠지만 의뢰인은 계속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난 똑바로 내 길을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나를 못 보고 때렸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번 사고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학교 분해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인데요. 잘 가는데 우회전하는 순간에 아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랑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충돌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죠. 자전거 탑승자가 저희 본네트에 넘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가 저의 유리를 깼었고 사고 나자마자 내려가지고 119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로 앰뷸런스부터 불렀거든요. 자전거 운전자 머리 때문에 유리가 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전거랑 부딪힌 거였네요. 자전거 운전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차는 멈췄는데 자전거는 왜 멈추지 못한 거죠? 자전거는 네, 지금 여기에 바로 사고 당시에 그 자전거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전거 손잡이, 거기는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레버가 있죠. 거기를 잡고 가다가 위험할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준비가 안 밑에도 됐었네요. 있고요. 위에도 보조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거기를 붙잡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범퍼는 떨어져가지고 흔들거리더라고요. 앞유리 갈고 천장에 자전거가 엎어지면서 천장을 때려가지고 또 위에 부분 판금 작업하고요. 수리비가 163만 원 나왔고요. 자전거는 약자다, 약자 보유원칙이다, 준보행자다 얘기를 하면서 저를 계속 가해자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억울하죠. 자전거 약자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고 상황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직진합니다. 자전거 나오죠? 자동차는 1m 만에 바로 멈췄는데 자전거는 그대로 달려와서 그것도 좌회전하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역주행식으로 달려와서 부딪혔거든요. 여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볼 수 있습니다. 미니 교차로. 서행해야 되죠. 자동차는 서행했습니다. 서행하고 아직까지 교차로 들어오기 서기 전에 자전거 보여서 바로 멈췄는데 근데 자전거 그대로 자동차를 향해서 돌진한 거가 다름이 없거든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자전거의 100% 잘못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전거는 준보행자 개념으로 봐서 자전거를
피해 차량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자전거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는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잘못은 그와 관련된 당연하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고 영상 의뢰인은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가 우회전하는 순간에 이거 비슷한 사고네요. 아니 역주행에서 역주행 자전거가 전혀 그 통행할 수 없는 차선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먼저 나오더라고요.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일어나서 뭔가 택시기사한테 의뢰인한테 막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신호는 그때 내가 그 진입하려고 할 때는 청색했는데 이제 일단은 내가 자전거를 먼저 보고 멈췄었죠. 멈췄으니까 그때 당시 신호는 내가 좀 확인을 못했죠. 앞에 의뢰인 차량 진행 방향 쪽으로는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보이진 않지만 녹색 신호였을 겁니다. 예. 앞에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면 우회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자전거 운전자는 왜 자동차가 나왔느냐, 우회전했느냐, 신호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역주행해 왔고요. 자동차는 요 정지선을 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난 신호 위반입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이번 사고 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이렇게 돼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돼가지고 이러는데 이건 아니다. 이번 사고 신호는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우회전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역주행해오는 자전거랑 부딪혔다. 이럴 때 아까 보여드렸던 대학교 군내 주차장 사고는 자전거가 안 보였던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가 저기서 오는 게 보입니다. 예. 역주행해오는 게 보여요. 그럼 자전거가 밀리 갈 건지 아니면 혹시 이쪽으로 꺾어질 건지 미리 보였기 때문에 자전거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면 일시 정지해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만약에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빵 해줬어야 되는데 보였으니까 그 대비하지 못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신호 위반이 아니라면 자전거 잘못 70 내지 80 정도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여기 섰어야 되는데 여기 섰더라면 저 자전거가 피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요 신호 위반한 것 때문에 이번 사고는 자전거가 조금 더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역주행한 자전거 60, 자동차 40 정도로 보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반반 정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50. 하지만 가해 차량은 역주행한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와이프가 인근에서 산부인과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일단은 서행 중에 의뢰인 차량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지금 부딪힌 게 뭐죠? 그 주택이 공사하고 있어서 공사에 필요한 뭐 나무 같은 거를 이제 뭐 옮기고 있으셨나 봐요. 집과 집 사이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다가 부딪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특히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다행히 이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데요. 사고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차 수리는 자차로 하고 그리고 뭐 아이고. 처음에는 9대1, 8대2 얘기하다가 뭐 100% 가해 제 책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0대 0이요? 그러면은 이 보행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요. 이곳은 차도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고 났을 때 자동차의 잘못을 80 내지 90, 보행자 잘못을 10 내지 20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걸 봤는데 자동차가 왜 조심하지 못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이번 사고는요. 여기서 사람이 나와요. 미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오는 사람이 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혹시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심하면서 살피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뭔가를 끌고 나오다 부딪혔어요. 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미리 보였던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의 잘못 30, 자동차의 잘못 7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기 때문에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달려온 아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다가 보니까 차가 지나가지고 뭐가 툭 튀어나오니까 발에서 제 본네트 앞에 있는 거예요. 치고 튕겨 나간 거죠. 아이가 괜찮았을까요?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돼 갖고요. 아이가 다치게 되니까 의뢰인은 이 사고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안전신호 타고 가는데 이런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뭐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 쳐다보고 문제됐어요. 이 사람이 애 놓고 도망가지 않을까.
심지어 제 차 남발 찍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사고 내서 애한테 진짜 미안해요. 저도 애를 초등학생에 있으니까. 다친 건 미안해요. 근데 경황이 제가 이걸 뭘 잘못했는가. 이번 사고 의뢰인 차는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옆에 다른 성인들, 다른 행인과 함께 그 횡단보도 근처에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한 대 오고 있었어요. 막 거기를 서로 교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뛰어들 때 그때 피할 수 있나요? 차랑 교행하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거.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아무리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스쿨존에서 무조건 되고 운전자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11대 중간 실 중에 하나인 스쿨존 사고가 되는 거죠.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단횡단한 어린이의 100% 잘못입니다. 네,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주유비로 한 달 평균 23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최근 슬금슬금 오른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기름값 걱정 없는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차량들이 지금 소시지처럼 도로 위에 서 있는데요. 불법 주차하신 건 아니겠죠? 기름 넣으려고요. 이 기름 매번 사요. 길 따라 수십 대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주차장도 꽉 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가득 채우러 들어오거든요. 너무 싼 것 같아서 여기 오면 항상 일단 기름 가득 넣고 가거든요. 네, 아무리 기다려도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기름을 가득 넣는다는데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꽤 많은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한 10분 거리라도 여기 와서 넣는 게 더 저렴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줄까지 서서 기다린 주유소는 평균 휘발유 공시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인데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주유소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과 2km 거리를 두고 있는 두 주유소의 기름값은 456원의 금액 차이를 보였는데요. 똑같이 40리터를 주유했을 때 18,240원이 차이가 났고 한 달에 3회씩만 주유하더라도 1년이면 65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거의 2년이 안 된 새 차예요. 새 차인데 지금 그렇게 됐으니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한 심정이죠. 트럭의 공제조합에서 트럭이 90, 의뢰인이 10. 90대 10을 얘기하나요? 의뢰인이 10% 잘못한 게 있어야 90대 10인데 뭘 잘못했을까요? 만약에 의뢰인도 차로 변경주, 트럭도 차로 변경주, 그럴 때는 쌍방과실이 얘기될 수 있겠지만 의뢰인은 계속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난 똑바로 내 길을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나를 못 보고 때렸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번 사고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학교 분해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와는 거리를 띄우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고 트럭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의뢰인 차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 같은데요. 트럭 운전자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막 대놓고 처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잘못한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희 차의 영상을 돌려봤는데 저희가 잘못을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의뢰인 차량 반파됐답니다. 수리비가 700원에 나왔다는데요. 사고 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그 화물공제 쪽에서는 90대 10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도 지금 죽었구나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의뢰는 편도 4차로, 그중에 제일 마지막인 4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았어요. 비명 소리 들으니 정말 긴박했던 상황이 느껴지는데요. 의뢰인 차량의 후방 영상입니다. 네, 바로 옆에 3철에 트럭이 들어오는데요. 트럭이 서서히 의뢰인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인데요. 잘 가는데 우회전하는 순간에 아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랑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충돌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죠. 자전거 탑승자가 저희 본네트에
넘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가 저의 유리를 깼었고 그 사고 나자마자 내려가지고 119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로 앰뷸런스부터 불렀거든요. 자전거 운전자 머리 때문에 유리가 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전거랑 부딪힌 거였네요. 자전거 운전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차는 멈췄는데 자전거를 왜 멈추지 못한 거죠? 그런 거는 저기 네. 그런 아이고 의뢰인차례 뒷부분을 부딪히고 쭉 밀고 나가네요. 트럭에 사각지대였군요. 반 이상 돈 그런 사건이었죠.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트럭이 바로 옆에 조금 앞서가는 의뢰인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할 때 안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그걸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특히 큰 차는 안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차 앞에는 붙이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큰 차가 그냥 마구 밀어붙여갖고 그래서 사고 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큰 차 운전자가 나름대로 조심하지만 사각지대를 놓쳐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